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이어서 오늘도 같이 또 제가 아직 다 읽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에 관한 생각을 이란 책을 읽고 있어요. 이 책에 대해서 뭐 다 읽지도 못했으니까 다 설명도 같이 공유할 수도 없겠지만 제가까지 읽은 책에까지 그리고 이걸 다 할 건 아니고 나눠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700페이지짜리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 430페이지까지 읽었는데 혹시 더 읽을 수는 있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 이거의 책에 대해서 내가 좀 공부를 하면서 전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책이라는 게 너무 휘발성으로만 그냥 어떻게 보면 킬링용 타임? 뭐 영화같이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런 것보다도 하나하나씩 책이 쌓이는 듯한 그런 그 시간을 좀 같이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생각에 관한 생각인데 책은 제목은 한글이 그런 거지 영어는 Thinking Fast and Slow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저 뭐랄까 이 제목을 꼭 자기식으로 좀 풀이를 하는데 잘 진 건 하긴 한 것 같아요. 생각에 관한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원 저자는 데니얼 카너먼이라고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니까 심리학자로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이 두꺼운 책을 이제 쓰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신 부분인 것 같고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느낌으로는 음,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을 어떻게 하면 더 세련되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좀 더 좀 합리적이거나 혹은 인간적인 그런 그 생각하는 과정을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아무래도 이 책은 그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일반 어떤 투자자나 혹은 우리가 제가 공부하고 있는 성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할 수는 있겠죠. 뭐 착각이나 이런 속에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깊은 생각을 하고 할 때는 성인분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이라고 하면 이게 다수를 말하는 거니까 다수들이 생각하는 생각인 거죠. 그 과정들이. 근데 뭐 성인도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그런 류의 어떤 예시들과 그리고 그 예시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공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책이 두껍지만 요즘에 좀 책이 두꺼우면 좀 도전받는 것도 있고요.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적에는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책이 이렇게 두꺼웠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소나기가 이렇게 두꺼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수많은 그 단편 소설들이 묶어서 맨 앞에 있는 황순원의 소나기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책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 두꺼운 그 책이 다 황순원의 소나기인 줄 알고 거의 장편 소설급이 되는데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 책을 안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못 읽은 거죠. 무력감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저도 대중이었으니까 재밌게도 대중이 그 어떤 양에 따라서 자기의 행동이 좌우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봤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첫 머릿말에 나오는 첫 문장은 글을 쓰는 사람이면 독자가 어떤 상황에서 책을 읽어 보람 느낄지 머릿속으로 그려보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까 이 어떤 저자는 그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이제 제시를 한단 말이죠. 그 제시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좀 정리를 해보면 선택에 대한 나의 생각의 과정,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을 해요. 근데 그 선택하는 과정이 찰나지만 그거를 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혹은 그런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려지는 프로세스는 무엇인지 그런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럼 그 과정에서 뭐 오류를 저지를 수도 있고, 혹은 굉장히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왜 하느냐, 그리고 그런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집어내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것들은 딱 그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이거, 바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런 생각이 과연 옳은 생각인가. 그리고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오류가 있는 건 왜 그런가. 그런 부분들을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예시로 4살만 되면 문법에 규칙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문법에 맞게 술술 말한다. 그런다면 이 기본적인 통계 이런 그 어떤 문법적인 것들이나 어떤 규칙성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냐가 이제 이 책의 저자를 같이 썼던 아모스란 사람은 같이 썼던 건 아니고 이 아모스가 그 같이 실험을 하고 도와준 아주 좋은 그 동료였거든요. 그래서 조건부로 그렇다라는 뜻이죠. 조건부로 그렇다는 건 그러니까 내가 노력할 수 있으면 도달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없으면 그냥 평범하게 틀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예시들이 참 많은데 그 예시들을 같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많은 실험을 하다 보니까 재밌는 내용이 이게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 실험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밟다 보면 완벽함을 추구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그러니까 삶이 지루해지면 그러니까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끔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속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는 정말 재밌게 이 책 700페이지에 해당되는 그리고 노벨상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실험들과 공부를 했다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통계에 조금 실험들이 통계가 많아서 심리학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약간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도 말하다시피 그 어떤 그 시대상 있죠. 그 어떤 시대상이라고 하면은 그 편견이 있는데 1970년대는 인간의 본성을 두고 두 가지 생각이 널리 인정되었다. 하나는 인간은 대체로 합리적이고 인간의 생각은 되게 건전하다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인 거죠. 그 당시는 그랬다는 거죠. 1970년대. 두 번째는 이제 두려움, 애정, 증오 같은 감정은 인간의 합리성에서 멀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주류였던 거죠. 주류였던 건데 그 주류를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니다라는 어떤 반대의 예시를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게 합리적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 책에서 말하는 그리고 감정이란 것들이 그 합리성에서 진짜 멀어지는 요인인가 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그 내용들을 쭉 이게 내용이 하도 많다 보니까 뒤에 내용이 많다 보니까 재밌게도 이 뒤에 내용을 읽으면서 앞에 그 머릿말을 보면은 좀 더 이해가 더 잘 돼요. 왜냐면은 뒤에는 좀 더 구체적이지만 여기서는 이게 그 짧게만 설명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내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룰 내용들은 이제 어떤 상황이 주어지자마자 작동하는 시스템이라는 원. 두 번째는 이 시스템 원이 해결을 못해. 뭔가 여기에서는 시스템 뭔가 이게 내가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쉽게 말하자면 시스템 원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을 시스템 2가 하는 거야. 근데 시스템 2가 의식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류가 생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이제 시스템 1과 2의 어떤 그 차이점 그리고 2부에서는 그 왜 이게 그 시스템 1이 그런 오류를 저지르는지 그리고 3부에는 그거의 한계는 또 무엇인지 4부는 이렇게 쭉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만 함께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한 두 가지 시스템. 오늘은 일부만 같이 다룰 건데 두 시스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두 가지의 어떤 시스템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책 말고도 사실 이 데니얼 카네먼이 직접 쓴 그 영문체를 가지고 우리는 사실 읽어야 제대로
이창신이라는 사람이 옮긴 거지만 이창신의 생각이잖아요. 제목부터 바꿨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책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원문을 읽는 게 맞아요. 영어도 그 뭐야 성경도 히브리 말 그 아람어 그런 것을 읽어야 이제 진짜 아는 건데 아무튼간 우리가 그럴 시간까지는 없으니까 이제 한글을 통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고 우리는 그 해석을 들어간다는 영어 책을 항상 볼 때마다 저도 이제 투자책 보면 두 권씩을 사거든요. 투자책을 이거 보면 얘는 여기는 투자에 대한 생각 이게 제가 좋아하는 사람 하워드 막스가 한 건데 똑같은 영문책을 같이 샀어요. 근데 이게 같이 봐야 돼요. 이게 같이 봐야 이게 진짜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쉽게 생각하자면 그 영어 단어도 opportunity도 기회고 chance도 기회야. 근데 이게 어감이 다르거든. 리스크도 위험이고 dangerous도 위험이야.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게 이제 이 역자 이 번역가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그 좌우된다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아예 완전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항상 고려하면서 그러니까 즉 영문판 책을 읽을 때는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그렇게 썼는가. 그러니까 그리고 제대로 공부하려면 원문. 나중에도 한번 원문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되면은 쉽진 않겠죠. 영어 700페이지, 한글 600페이지, 700페이지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여기 아까 등장인물 첫 번째는 이제 등장인물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시스템 1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즉시 반응하는 거. 노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거. 예를 들면 여기에 그림 1이 나오는데 이 여자의 표정을 보고 느끼는 감정,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 1의 주된 어떤 활동이고 시스템 2는 쉽게 말하자면 뭐 2 더하기 2 같은 건 4로 쉽게 나오면 시스템 1인데 17 곱하기 24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더 생각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 2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집중을 하게 되니까 동공이 좀 커지게 되고 집중력을 요하다 보니까 체력 그 어떤 에너지를 요하게 되고 그게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는 그게 게으른 과정으로 가다 보면은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동공의 크기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동공의 크기가 인간의 집중력. 그러니까 그대의 눈을 보면 집중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은 모든 것을 말해준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스템 1이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을 하지만 그게 시스템 2까지 간다. 만약에 안 되면.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예시를 들면 시스템 1은 무조건 반사에 해당되고 시스템 2는 조건부 반사에 해당된다. 정치적 측면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조선왕조에서 의정부 서사제가 있고 그 육조 직계제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의정부 서사제는 의정부라는 그 삼정승을 지나서 왕한테 가야 되는 거고 육조 직계제는 그 이조, 호조, 베이조, 병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해서 바로 왕한테 옮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그런 어떤 맥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두 개 다 어느 게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우리가 어떤 거를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아까 말한 시스템 1과 2가 됐고 얘는 시스템 1이 아무래도 힘든 경우가 있는 경우가 뭐냐면 보통 이제 왼쪽 오른쪽을 이 책에서 예시가 나오는데 이 책에 왼쪽 오른쪽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왼쪽에는 왼쪽 편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오른쪽이라고 써여 있는 것은 읽기가 좀 어려운 거죠. 시스템 2가 이제 의식적으로 왜냐면 왼쪽 쪽에 쓰여 있는데 오른쪽이라고 글씨가 써 있으면 이게 그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 논리적으로 옳으니까. 그리고 크다 작다도 그러니까 작다라는 글씨체를 크게 써버리면 우리가 뭔가 읽기가 좀 부자연스럽던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착각이라고 나오는데 이런 화살표들 보셨죠? 이런 화살표들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위아래 길이는 똑같은데 아래가 더 길어 보이는데 왜 그러냐?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인지적인 착각을 한다는 거죠. 즉흥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얘는 정해져 있잖아. 라인이 정해져 있는데 얘는 여기서 라인이
여기 쪽에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착각들이 발생한다니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인지적인 착각을 한다는 거 시스템 1이 그러니까 처음에 시스템 1이라는 것은 간단한 이런 어떤 길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그 직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측정했을 때는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첫 번째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이든 이게 이 예시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든 이게 아래게 무조건 길어 보여요. 모든 사람이 거의. 근데 이거를 한 사람만이 같다고 그냥 생각을 하는 뿐이지 같다고 생각해도 길어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답을 알아도 길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의지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어떤 상황 이게 지금 이 화살표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그 인간이 아무리 그 노력을 하고 인지를 해도 그러니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대상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한계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의 생각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길이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아래가 위에랑 똑같이 있다는 거. 불가능할 정도로 지루한 일이고 일상적인 결정에 시스템 1 아까 말한 바로 대신에 시스템 2 그러니까 의식을 한다는 거죠. 이게 틀렸다는 거를 가동하면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최선은 타협이다. 빨리 결정하자. 이게 뭐 내 인생을 바꿔주는 건 아니니까 대충 빨리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실수가 일어날 법한 상황을 인지하는 법을 배우고 심각한 실수가 일어날 확률이 높을 때 그것을 피하려고 더 노력해야 된다. 이 책은 자기 실수보다 남의 실수를 더 알아보기 쉽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오류가 항상 늘 있다라는 의심을 갖고 갔는데 그것 자체가 인생이 참 힘들게 한다. 근데 제가 아까 말했죠. 이 책의 전제는 뭐다? 남의 실수를 더 알아보기 쉽다는 걸 전제로 한다. 근데 이건 대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know yourself, 너 자신 알았는데 그래도 소크라테스는 대중에 대비해서 자기 자신을 안다라는 그러니까 남의 실수를 알아보기보다 나의 실수를 알아보기 쉬운 사람들이 성인의 특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사실 대중의 그 어떤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대중을 탈피하면 그러니까 대중에서 떠나서 3자의 입장에서 이 책의 어떤 그 생각들을 볼 수 있는 책이다라고 그러니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2가 계속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시스템 2는 계속 이제 체력이 있어요. 게이지가 있어서 이 게이지가 다다르면 그런 아까 말한 그런 쉽게 그 판단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끊임없이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트레이닝을 해서 그 어떤 시스템 2가 더 잘할 수 있게 혹은 시스템 1이 시스템 2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2까지 가지 않을 정도의 시스템 1에서 마무리 질 정도. 왜? 시스템 1은 에너지가 굳이 필요 없어요. 많은 것, 쉽게 결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생각을 하는 훈련을 지속해야만 우리가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것을 이 책에서는 이제 몰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몰입. 그러니까 우리가 몰입이라는 게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거지만 힘을 들이지 않고 고도로 집중해서 시간 개념을 잃고 잃은 채 노력하는 상태. 그러니까 시스템 2가 시스템 1이 돼버리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한다고 하는 건데 그게 곧 무의식,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게 곧 어떤 노력을 들지 않고 무아의 경지에 빠져드는 거. 그런 것을 이제 내리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는 이제 정신적 노력을 해야 된다. 시스템 2가. 근데 그럴 때는 외부적 환경이 또 작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빠르게 걸을 때는 우리가 생각보다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 철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거의 느릿느릿하게 걷거든요. 그게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까 그 전에 화타 선생도 말했겠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 같이 방향성을 갖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신중한 사고를 할 때면 다 그렇겠지만 짧은 시간이 아니라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하려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생각은 시스템 1의 직관이다. 네,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게으른 통제자, 아까 말한 시스템 2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습관을 갖춰야 한다.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하는 상황들을 대비하려면 그러니까 체력이, 즉 지혜예요. 지혜. 체력이 좋으면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체력이 좋은 거고, 그러니까 몸을 우리가 경외시하지 않으면 지혜롭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축구할 때도 후반전에서 사람들의 어떤 체력에서 지혜로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야구 방망이와 공 세트가 1달러 10센트다. 야구 방망이는 공보다 1달러 비싸다. 공은 얼마겠는가? 그럼 보통 이게 1달러라고 하거든요. 쉽게 계산하면. 근데 그렇지 않죠. 연립방정식을 풀어야죠. x 플러스 y는 1달러 플러스 1달러 10센트고, 그리고 x는, 그러니까 방망이는 x로 하면 x는 y 플러스 1이다. 그래서 그걸 대입을 하면 이 x 플러스 y가 1달러 10센트를 대입을 하면 2y 플러스 1이 1달러 10센트니까 y는 즉 5센트고 야구 배트는 1달러 5센트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계산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여기 게으른 통제자에 있는 편에 지능 통제의 합리성.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집중력과 감정 조절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인 인간일수록 집중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느끼기에 이 수많은 어떤 바람 불고 뭐 춥고 덥고 이런 과정들이 더우면 집중 안 되고 추워도 집중 안 되거든요. 적당한 온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주변의 환경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집중력이 발휘된다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자면 감정이란 요소를 내가 다룰 수 있는 사람도 집중력이 고도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통제성인데,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참고 인내하는 그런 과정이 꾸준히 된 사람은 이런 어떤 집중력에도 되고, 그 집중력은 지금 뭐다? 시스템 2라는 것이 작용이 잘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 2가 작용이 잘 되는 상황을 가지려면 내가 감정 컨트롤도 돼야 된다. 근데 감정 컨트롤은 꼭 몸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체력이 약하면 감정이 격화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면 집중력과 관계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상작용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여기서 나오는 예시가 바나나와 구토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은 이게 이제 서양식 사고방식일 수도 있는데, 바나나와 구토를 봤을 때 로봇은 그냥 바나나 구토거든요. 근데 인간은 바나나를 보면 원숭이도 생각나고 나무도 생각나고 노란색 미끄러질 수 있다, 뭐 이런 수많은 것들이 같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뭐랄까, 이 빠른 어떤 생각을 하는 것도 그 이유가 그런 연산작용이 이루어져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고 이게 이렇고 이게 이러니까 얘는 이거야 라고 바로 가요. 바로. 근데 로봇은 이거기 때문에 이거기 때문에 이거기 때문에 이거다 라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있는 거예요. A라서 B라서 C라서 D다. 근데 인간은 A, B, C, D가 한 번에 쫙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A는 D다가 이렇게 바로 가요. 이게 인간과 로봇의 차이인데, 그 속도를 빨리게 해주면은 짧으면 짧을수록 A는 D다가 되니까 그게 이제 인공지능인데, 그 어떤 패턴을 알아채서, 그래서 인간은
그 바다를 보여주면 바다라고 순식간에 연산작용이 돼서 되거든요, 그게. 근데 로봇은 바다를 보여주면 진짜 그게 바다인가 알고리즘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직관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빠르게 그 어떤 의사 조절이, 그러니까 그 판단이 쓴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우리가 인간의 그런 사고를 하기 때문에 연산작용이라고 이제 저자가 말하는데 당연한 거죠. 바나나를 보면 쭉 그 연관된 것들이 떠오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 바나나가 보라색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생각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색 바나나도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블랙스완 같은 거. 그러니까 백조라고 하면 무조건 흰 색깔을 생각하지만 이제 검정이 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이제 놀랄 수가 있는 거죠. 그거 이제 놀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바나나를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그 맛있다, 입맛이 땡기기도 하고, 노인을 생각을 하면 이제 걸음걸이도 느려지고, 생각이 뭐 행동을 바꾸고 또 행동이 생각을 바꾸고 그게 연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은 긴데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말들이 많아요. 하지만 당연하지만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하는 사실들. 그래서 행동을 좌우하는 어떤 점화 효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게 확확 바뀌는 것들을 얘기해 준 거죠. 그러니까 돈을 생각을 하면 개인주의가 촉발이 되고, 어떤 희생 정신을 하면 공동체 정신이 나오는 거고,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 고속도로 가면 이제 차 뒤에 눈을 표시를 해서 이제 지켜보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졸음 운전을 더 한다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지적 편안함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할 때 그런 어떤 점화되는 활동들이 쭉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쉽게 인식하기 쉽게 놓으면 그걸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런 예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기억 착각이 뭐냐면 이게 광고 같은 거죠. 우리가 쉽게 자주 반복돼서 보는 것들은 이게 노출 빈도가 높으면 그게 친숙해져서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보단 주변 환경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 착각이라는 게 나오는데, 진실 착각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어떤 반복되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주면 그게 곧 진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의심을 하라는 이유가 이런 진실 착각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설득력 있게 글을 쓰려면, 왜냐면 이런 착각들을 인간이 하니까, 인간이 인지적 편안함, 뭔가 익숙하면 좀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글쓰기로는 이제 뭐 굵은 채를 쓴다거나 혹은 뭐 대구법을 쓴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요산 요수, 지자 뭐 하고, 그러니까 그 공자가 그런 걸 잘하거든요. 논어가 그런 말들이 다 잘 나와요. 그런 어떤 대구법을 써가지고 운을 맞추고 싶어서 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발음이 좋다라든지, 뭐 글씨를 잘 쓴다든지, 그런 것들이 그 내용이 허술해도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외모가 수려할수록 그 사람을 잘 신뢰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인지적 압박과 노력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그 뭐랄까 생각하는 힘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그런 인지적인 것들을 벗어나서 내가 나만의 독자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인지적 편안함이 즐거움이 뭐가 있냐면 이제 IPO, 그러니까 주식이 상장했을 때 빨리 그 상장했을 때 그 주가가 빨리 오르는 것들은 대부분 발음이 편한 거다. 그러니까 발음이 쉽게 발음할 수 있으니까 남들한테 많이 얘기할 수 있고 빨리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노출 빈도수가 커지고 되고, 대중들이 그 빈도수가 커지면 되면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지면 결국 가격은 오른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만큼 이제 대중들은 투자를 할 때나 이럴 때나 단순하다는 거죠. 그래서 편안함, 기분, 직관, 이게 연관이 잘 되는 것들의 단어 조합들이 내가 쉽게 기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어떤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면 이제 공통점을 빨리 끌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곧 시스템 1을 활용을 해서 시스템 2로 가는 것들 인 거죠. 그래서 시스템 2가 이런 편안함거나 어떤 불편감이 없으면
이제 그걸 걸러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적인 노력이 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슷한 어떤 맥락의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그거의 색깔만 다르긴 한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예시가 많고 이런 내용 그런 저자가 쓸 내용들이 많다는 거라서. 그래서 정상 논란 원인.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놀란 이유는 시스템 1이 생각하는 대로 안 가니까. 그러니까 놀란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놀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한 상황이면 잘 안 놀라겠죠. 그러니까 즉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때 시스템 2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걸 꾸준히 해야 된다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고 앞에서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알면은 대중을 이렇게 주락푸락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락푸락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원인과 의도를 파악하려고 우리는 한다. 이게 여기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큰 사건에는 결과가 따르기 마련이고 결과는 그것을 설명할 원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스템 1이 아까 연산작용을 하잖아요. 바나나, 원숭이, 노랗다, 맛있다 뭐 이런 게 쭉 연산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연산작용을 어떤 사건이 펼쳐지면 무조건 한다는 거예요. 불이 났다. 왜 났을까? 누가 불을 냈을까? 언제 났을까?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밌게도 이런 예시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종교적 믿음의 보편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책의 저자는 아닌데 우리는 사물의 세계를 정신 세계와 본질적으로 다르게 인식해서 영혼이 없는 육체와 육체 없는 영혼으로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원인에 대한 걸 규명하려면 이게 따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다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으려면은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뭔가가 뭐 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성을 갖는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죠. 결국 예술을 할 땐 예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원인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가정을 갖고 인간은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받아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저도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속담. 그렇기 때문에 빨리 판단을 한다는 건데, 즉 빨리 판단하는 거는 이제 의심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가는 것들. 거리에 은행이 눈에 많이 띄었다. 그럼 은행이라고 하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뱅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은행은 먹는 은행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로 이 은행이란 단어를 여러 가지로 우리는 해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내가 그렇게 믿고 확신한다. 그냥 은행은 돈만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스템2가 의심과 불신을 담당하는데 책은 그렇게 나오지만 사실 시스템2도 내가 훈련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과장된 감정, 일관성, 후광효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연산작용이랑 마찬가지인 건데 내가 어떤 그 사람이 좀 잘생겼어. 그러면 전체적으로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으로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대중은 후광 효과에 속아요. 근데 성인들은 후광 효과를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생겨서 그걸 이용한다는 게 아니라 그 후광 효과를 가지고 선종의 개념인데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굉장히 나의 사유처계와 이런 것들이 발달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의 점을 가지고 전체를 보려고 하려면 내가 그게 그 수많은 어떤 지식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가 후광 효과에 당하지 않으려면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이게도.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연산작용이라는 후광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의심부터 하지만 그 의심에서 출발해서 내가 공부를 통해서 그 작은 부분으로 큰 거를 볼 수 있게 돼야 된다. 그게 곧 할 수 있으니까 그거의 후광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의견을 지나치게 무게가 실려 토론을 할 때에는 우리가 토론 내용들을 각자 적어내어서 왔을 때 했을 때 토론이 더 좋게 된다라는 것도 그런 걸 활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나오는 게 보이는 것이 전부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대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아까 선종의 개념처럼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파악을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결국 전체를 본다는 건데, 전체를 본다는 건 뭐냐? 우리가 그 연결고리를 끊임없이 더 확장적이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도 있으면 저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으면 이런 면도 있고. 근데 대중은 하나의 면에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는 떨어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고 그 사이를 지루하게 갈 수 있는 이 세 가지 방향성을 다 갖고 가느냐, 아니면 후강력화는 뭐냐면 오르면 계속 오를 것 같거든요. 이게 주식 해보면 아시겠지만 자산의 흐름을 보면 그 전날 상한가 치면 그 다음날도 오를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보이는 것이 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다면은 결국 과신하게 되는 거죠. 상한가 치면 다음날 오르니까 상따해야지 뭐 이런 것들. 틀짜기, 그러니까 이런 틀만 딱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이렇다. 상한가면 다음날 올라가니까 그런 틀. 그러니까 기저율이라고 해서 상한가 가면 다 상한가 가는 게 아니거든. 제가 해보니까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내가 활용할 줄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통계가 있다. 그게 기저율이라는 건데, 전체를 보면 기저율이라는 건 전체의 확률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전체의 확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기저율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전체를 보려고 하는 노력이 자기 과신도 줄이게 되고 틀에 박힌 아웃 오브 프레임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그 생각을 끊임없이 저항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판단이 그러면 우리가 내려지냐, 연산작용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기초평가라고 해가지고 그 선입견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뭐 잘생겼다 그러면 착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이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사실 저는 이제 생존에 유리한다는 거예요. 선입견이 생존에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불은 뜨겁다, 이거 선입견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른 상태에서 선입견이 없으면 불을 뜨거운 데서 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선입견을 가지고 세상을 우리는 도구로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입견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걸 도구로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집밥과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그 기름 유출된 사고로 200마리의 새를 도우면 얼마를 기부할 거냐, 혹은 2만 마리를 기부하면 얼마를 기부할 거냐, 사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느끼는 이 역치값을 벗어나면 결과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 다르더라도. 그런 얘기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강도와 짝짓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엄청 악질의 죄를 가진 사람은 범죄의 어떤 그 형질도 무조건 강해야 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연상을 비슷하게. 그러니까 갑자기 그 음악이 막 꽝꽝꽝꽝 이런 게 나오면 뭔가 이게 장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짝짓기 한다는, 근데 아닐 수도 있는데. 그리고 머릿속에 산탄총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결국 커넥션 한다는 거니까, 여기서 보면 보트와 노트와 고트가 나오는데, 고트를 더 오히려 좀 더 이게, 그러니까 철자가 겹치는 거는 노트가 겹치는데 고트가 발음이 세니까 이게 좀 알아보는 속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그런 것들,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막 양방향으로 한꺼번에 생각되는, 우리가 알고리즘은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생각은 얘가 가서 얘가 가고 이렇게 가니까, 뉴런을 보면은 뉴런 한 세포가 그 작동을 하면 막 산발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물방울을 위에서 탁 떨어뜨리면 그 파동이 전체를 가지 한 방향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그렇다는 거예요. 노자의 상선 약수를 말하는 건데, 인간의 몸이 70%가 물이니까 물처럼 탁 치면 쫙 간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가 모르는 거라고, 모르는 어떤,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접해졌을 때 더 쉬운 문제로 생각해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종 위기종을 살리는데 얼마나 기부하겠는가, 죽어가는 돌고래를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러니까 이게 돌고래를 멸종 위기종으로 이렇게 바꿔치면서 가는데, 사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거냐. 근데 인간은 이게 이거니까 이럴 거다. 그러니까 그 임신하면 뭐 오빠 나 군고구마 먹고 싶어 해서 와이프가 시키는데 군고구마 없어도 군밤을 사간다. 이게 다른 거거든. 근데 이 남자 입장에서 사실 군 거니까 똑같다. 그러니까 문제를 바꿔치기 하면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차원적인 어림짐작. 이런 그림들 많이 보면 이게 모양이 다 비슷해. 여기가 더 커 보이는데 사실 작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3차원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적으로 생각을 한다. 뭐 어떤 생각들이 2차원적이 아니라. 근데 이게 뭐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내가 그냥 2차원적인 생각이 3차원적인 생각이 나는 생존에 유리할 뿐이지. 근데 다만 어떤 조건이 2차원적인 걸 설명하는 거면 내가 3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3차원을 넘어가기 힘들다는 거기도 해요. 인간 자체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어린 기분 짐작. 그러니까 행복이 내가 뭐 행복한 상황이면은 질문도 그만큼 행복하게 한다. 그리고 질문의 수준이 또 순서가 바뀌어도 다르다. 그러니까 요즘 얼마나 행복한가? 지난달에 데이트를 몇 번 했는가? 이러면은 이게 데이트가 횟수가 주는데 지난달 데이트를 몇 번 했는가? 요즘 얼마나 행복한가 하면은 이게 데이트한 생각에 얼마나 행복한가 하면 행복하다고 대답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의 위치도 그렇고 내가 어떤 생각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답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 풀 때도 어떤 그 단서를 짚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속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즉 나의 어떤 그 문제를 바꿔치기 할 때 그 바꿔치기 하는 것 자체가 나의 연산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감정 어림짐작이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편인데, 감정에 따라서 합리성을 보지 말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내가 진보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진보 쪽에서 내세우는 생각이 결국에는 옳게 간다.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과 어떤 판단력이 흐려지면 안 되게끔 항상 늘 조심해야 된다라는 특징이고, 그 다음에 시스템 1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스템 1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뭐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들의 오류를 우리는 짚어가고 있다. 근데 그걸 짚지 않으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전체를 볼 수 있는 습관을 늘 길러야만 이런 오류를 덜하게 되고 공부를 해서 노력해야 된다. 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시스템 1의 특징이었고, 굉장히 저도 설명하면서 중언부언한 것도 있겠지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오류를 할 때면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 오류가 사실은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내가 활용할지가 걱정이죠. 그 오류를 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줄이려고 노력한다는 것도 되겠지만 그거를 도구로서 활용해서 내가 좀 더 세련된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똑같은 사고가 아니라 세련된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자라는 측면에서 일부를 한번 지켜봤습니다. 네, 장시간 또 그러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2부는 또 제가 또 정리해서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